안녕하십니까. 한강림지부동산 대표 낭성 오드리입니다. 순환입니다. 요즘. 아니요, 저 오드리가 좋아요. 오늘 그 2탄을 찍겠습니다. 부동산 2탄 토크, 스몰 토크를 찍겠는데요. 어, 제가 기쁜 마음에 찍게 됐습니다. 지금 뭐냐면 기쁜 제가 마음이 또 이렇게 찝었는 게 맞았다 이거 아니에요? 그쵸. 제가 예측한 게 쪽집게가 다 맞았다. 쪽집게가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도사가 돼가고 있나요? 어쨌든 이거는 뭐 하루 이틀 이야기했던 건 아니고 하루 이틀. 자, 우리 서울시의 주택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는 강북을 개발할 때다. 강북을 초고층으로 용적률 풀어서 획기적으로 개발을 해서 신도시를 강북에다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인구가 줄어드는데 녹지, 그린벨트를 훼손할 필요는 없고, 하다면, 이제 뭐 이재명 후보는 필요하다면 하다고 했겠지만, 옛날 홍준표 의원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 청량에 60층을 짓는 것처럼 이제 강북도 초고층으로 많이 지으면 된다. 그렇죠. 서울 안도 노후화된 곳이 많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뭐 짓게 해주고 개발을 좀 해야 근데 되는 왜 부분이 있죠. 강북 개발 안 하고 강남은 간지 알아요? 그때 이제 강남이 좀 낙후됐었잖아요, 많이. 낙후된 게 아니고, 아니, 그러지 않았어요? 저기 강남이 그때는 배밭이고 미나리 그러니까요. 밭이었어요. 네. 내가 살던 방배동도 미나리 밭이었다고 그러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반포 일주구는 옛날에 그 한강변에 막 그 석탄재 때 석탄재 갖다 뭐 버리고 그랬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때 강북에 살려고 하니까 음, 이제 이주를 시키기 위해서 음, 이제 강남에다가 음. 그 강북에 있는 이제 유명한 이제 명문대 학교들을, 학교도 옮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회사 같은 그런 것도 많이 이제 음, 인센티브를 줘서 음. 옮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바뀌게 된 거죠, 사실은. 그러고 나서 인구가 팽창하니까 일산, 뭐 그렇죠. 분당, 신도시까지 지었어요. 나 동탄 막 책까지 지었는데 이제는 그런 데 가서 들면서 살면서 서울로 직장 다니면서 왔다 갔다 기름값 쓰고 시간 낭비하고 그런 것보다 서울 구도심에다 개발하자. 그렇죠. 옛날 내가 오세훈 시장님은 그 전에 제가 그 금융연구소에 있을 때 그 마이크로 크레딧, 그 미소금융을 할 때 회의차 한 두세 번 뵀었는데, 제 그분은 인격적으로 존중한데, 부동산 정책은 정말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분은 그냥 개발하지 말고 그런 거였었는데, 이번에 이재명 후보님은 약간 굉장히 실용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난, 그 전용, 뭐지, 여기 보니까 그 전용 사정이라고 말 사정을 들어봤어요? 만들어서 들어봤어요? 없어요. 우린 삼종바지 제 부동산 하면서 없잖아요. 그거 처음 들어본 말이거든요. 3종, 전용 1종, 2종, 3종. 그 다음에 준주거지, 상업지 이렇게 들어봤는데 4종을 만들겠다는 건 500%까지 오르거든요, 용적률. 그렇죠. 이건 너무 박수 쳐야 돼요. 이거는 잘하는 짓이 이거는 아니, 잘하는 그렇죠. 짓이라고 돼. 그러니까는 잘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실용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음. 맞죠? 그죠?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강북을 확 풀어라, 용적을. 그리고 초고층으로 지어서 신도시를 만들어라, 신도시급. 우리 맨하탄처럼 서울, 강북을 이제는 중심지로 만들어라. 그러면 강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동안 소외당했던 강북의 주민들의 그 자산이 올라가면서 이 서울 시민들 간의 자산 불평등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심지어는 어떨 때는 제가 조사한 바에 하면 강북에 있는 아파트하고 강남에 있는 아파트하고 같은 34평인데 10배 차이가 났어요. 신문에도 났어요, 이번에 그랬어요? 22배. 요즘 많이 내렸어요? 경제력이 음. 이제 강남은 1위고 음. 강북이 이제 하위인데 거기에 차이가 그랬어요? 22배래요. 경제력이. 경제력 말고 아파트 값. 아파트 값도 그 신문기사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옛날에 제가 조사할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강북을 이제는 개발할 때다라고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다행스럽게 이제 이렇게 제 말을 듣고 한 건 아니시겠지만, 그거를 주장했던 저희 입장은 굉장히 기뻐서 제가 흥분해서 동영상을 찍습니다. 그런 누군가에게 흘려 들었지 않았을까요? 제 이야기를? 네, 예를 들어 그랬으면 뭐 저야 뭐 고맙고. 자, 통해. 예.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민주당 대통령 쪽 후보인데, 이렇게, 이런 발상을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렇게 어떤 그 규제라든가 이런 거에 있었는데, 공급 정책을 획기적으로 늘린다. 이런 강북을 없던 4종까지 만들어서도 해야 한다. 근데 한 가지 질문. 네, 4종하고 준주거제 차이가 뭔지 알아요? 같은 500%라고 하더라도? 몰라요. 얘기해 모르죠. 주세요. 네, 신문기사 슬쩍 봤는데 우리가 준주거지는 뭐가 있어요? 거기에 상업지가 있죠. 상업지. 상가시설 들어가야 네, 되거든. 네. 우리 국석 2구역도 뭐 예컨대 38층에서 49층을 올리는데 거기에 공공재개발 하면서 올리는데 거기에 그 상업지가 들어가야 되죠. 네. 그런데 여기는 아파트는 상업지가 안 들어가도 500% 올려주면서도. 그러면은 주택수가 확 늘어나겠죠.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게 또 이제 신문 기사가 또 나온 게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소모임에서 올려준 보니까 김남희 사장님이 올려주셨는데, 자, 면목동 번동 낙후빌라 용적률 확 높이 재개발한다. 근데 항상 밀던 번동이 보이네요. 예, 제가 번동을 줄기차게 밀었어요. 추천해 주셨었죠. 많이 추천해 드렸습니다. 제 손님들한테. 왜냐하면 돈이 뭐 2, 3억 갖고 투자할 데 없냐고 물어보면 흑석동 2, 3억 갖고 투자할 데가 없어요. 흑석동 피가 다 10억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뭐 5억, 10억 갖고 흑석동 투자하기 쉽지 않아요. 10억 갖고도 힘들어요. 재개발은 흑석동은. 그런데 여긴 또 오세훈표 재개발이네요. 좀 아쉬워요. 왜 아쉬워요? 그 누가 하든 음, 예, 좋은 거죠. 아니 근데 제가 아쉽다는 건 뭐냐면 용적률 올리는데 더 내용을 보면 대폭으로 올려야 되는 여기 보면 소규모 개발로 안 돼.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으로 간대요. 그러면 여기 2종에 7층 이하게 간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10층에서 15층인데 더 높이라는 거예요, 제 말은. 이거를 소규모로 갈 게 아니라 더 크게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더 크게 하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자, 어쨌든 이게 우리 오세훈표 실은 오세훈 저기 시장님도 저랑 대학원에서 같이 수업 들은 적도 있었어요. 예. 그래요. 예. 여기 이제 민사소송법 전공이셨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좀 할 김에 찔끔찔끔 하지 말고 확 풀어서 되게 진짜 획기적으로 풀어서 용적률을 올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신문 기사를 한번 봤고요. 그다음에 지도를 갖고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밀었냐? 저는 촌놈이라서 뭘 중요해요? 우선 자연 환경을 좀 자연환경을 굉장히 여기죠.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살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산 있고 물 있고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냥 아파트만 보고는 못 살아요. 저는 우라평 터져서. 예. 촌놈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처럼 아니어도 똑같아요. 아 그래요? 네. 다들 근데 그 아파트에서 숲에서 다 사시던데. 아니요, 뭐 이렇게 아니에요. 제가 강남의 시대가 끝나고 무슨 시대가 들어간다? 한강변의 시대가 시대. 들어간다고 예측을 했어요. 흑석동도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거다. 아파트 가격까지 제가 예측을 해서 맞았습니다. 너무 자랑이 심했네 오늘. 그만해야 되겠네. 어쨌든 한강 시대가 이제 거의 끝나갈 쯤 됐죠. 이제 뭐가 있냐면 반포 1, 2, 4주 하고 압구정동 재구축 이야기 나오죠. 네. 그러면 성수동이랑 이 한남동, 그다음에 흑석동, 여의도도 지금, 그다음에 이쪽에 용산 여기 이제 뭐 이게 마포 이런 쪽 예. 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 이미 반영이 됐어요. 가격들이. 그렇죠. 그래서 흑석동이 가격이 아크로 같은 경우는 25억까지 막 거래가 하고 됐죠. 그렇게 되고 하죠. 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겼죠. 근데 남은 데가 어디냐? 이쪽에 이제 강북이에요. 강북. 이게 지금 강북이 옛날로 말하면 여기 있잖아요. 옛날 다 사대문안 그죠, 이쪽이잖아요. 사대문 아니죠. 이런 쪽이잖아요. 물론 이제 이쪽은 사대문 아니긴 하지만, 근데 이제 사대문 안쪽은 이제 문화재와 관련돼 가지고 좀 개발이 좀 약간 제한적이 있는데 저는 풀었으면 좋겠어요. 청계천시라든가 황학동 시장 있잖아요. 이런데 중구 쪽 여기도 좀 초고층으로 많이 지어서 청계천 주변으로 초고층 60층짜리 쫙 줄비하게 쓰면 여기서 사는 젊은 친구들이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 다니라고 멀리 안 다녀도 되잖아. 항상 얘기 뉴욕의 맨하탄처럼 뉴욕의 막 맨하탄처럼 쫙 개발을 만들어라, 하더라. 막. 서울 오면 여기 손님들 뭐 외국인들 이 시내에 오면은 우리 계속 옛날 모습만 보여줄 거예요. 저기 초고층 그런 빌딩 숲도 쫙 보여주면서 이제는 그리고 여기 녹지 공간도 확보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걸 하고 제가 여기를 좋게 본 이유가 있어요. 지금 최근에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 여기 상계동 여기 있거든요. 자, 노원역이라든가 이쪽에 상계동. 제가 좋게 생각한 데는 이쪽이에요. 자, 이쪽. 자, 왜 그러냐? 자, 여기 보시면 좀 더 크게 보겠지만, 자, 여기서는 서울이 여기서 보면 여기서 어느 쪽에 가까워요? 거기 번동이 더 가깝죠. 그렇죠. 네. 지하철로도 한 서너 정거장 차이가 나고요. 네. 이쪽에서는 4호선이 없다고 그러면 이제 시내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서는 4호선 타면은 금방 옵니다. 금방 와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쪽을 밀었는데 자, 이걸 좀 키워보겠습니다. 자, 제가 왜 여기 공간, 저기 숲이 많죠? 네. 여기가 왜 좋다고 하냐면, 자, 조금만 더 키워서 말씀드리면, 자, 여기에요. 자, 저는 좋게 생각한 게, 여기에 무슨 산이죠, 이게? 우리 북한산 아닌가요? 정 대표 산 좋아하죠? 네. 산 엄청 좋아하죠, 뭐? 네. 자, 여기에 이게 뭐가 보여요, 이게? 여기는 강이 흐른데요. 그게 우이천인가요? 네, 우이천, 하천이에요. 하천. 이 하차가 또 중국에서는 큰 강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조그만한 하천을 의미하고
얘가 무슨 역이죠? 수역이죠. 수익. 그래서 자 여기는 블록이 참 잘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이게 본동이에요. 여가 본동 두 번째. 여가 섬 한때는 여가 여의도처럼 뺑 둘러싸여 있어서 여기를 어떻게 한다? 저기 여의도처럼 만들려고 초고층으로 40층, 50층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무산이 됐고요. 여기 블록이 잘 나눠져 있죠, 이렇게. 그러네요. 예. 보니까.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뉴스 나온 게 이제 쌍문역 주변 여기도 나오고 여기 창동역 있죠. 창동역에 무슨 음악 관련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여기 복합 여기 들어온다고 하고 여기 보면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블록이 잘 나눠져 있죠. 개발하기가 좀 예, 개발하기 쉽게 좋죠. 딱 딱딱 블록돼 있죠. 네. 옛날에 구시가지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는 이제 상도동 같은 경우는 아니, 상계동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서 이미 개발이 끝났죠. 다시 재건축하기 쉬울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아직까지도 한 번도 제대로 아파트가 안 들어선 지역들이 있어요. 낡은 빌라들, 신축 빌라들인데 이런 거 싹 밀어버리고 여기에 이 초고층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게 자, 여기서는 산이 전망이 돼요. 이 산이 높죠. 북한산이. 네. 그 다음에 뒤에 하천이 흘러요. 자전거 타고 이쪽 오면 광운대를 통해서 동부간선도 쪽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서울 중심지까지 지하철 타면 뭐 얼마 안 걸려요. 한 15분, 20분? 그러면 서울 중심도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삶이 있고 얼마나 좋아요. 산이 있고 강이 있고 그 다음에 지하철역 여기서 이 수유역에서 삼성 아파트 보이죠? 여기까지 7분 거리밖에 안 돼요. 걸어서. 이런 역세권이 어디가 있어요? 서울 시내. 이런 낡은 근데 여기는 보면 보통 뭐 2층짜리 건물 요즘 좀 이제 신축들이 들어서긴 한데 옛날엔 다 1, 2층, 2, 3층 그런 건물들이었어요. 빌라 같은 것도. 그래서 이거를 싹 밀어버리고 여기에 12,000세대 이 정도가 12,000세대가 들어올 수 있는 그 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확대를 해보면 여기 보면은 요 공간만 옛날에 제가 듣기로는 자 이 삼성 아파트가 여기 있고 요 나머지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네, 여기가 보니까 다 빌라 이런 것들이 예. 다 구성되어 있네요. 요 부분만 해도 12,000세대, 12,000세대. 엄청나게 크죠? 12,000세대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까지인가만? 반대로 했었죠. 왜냐면 여기 이제 월세를 받던 어르신들이 계셔서 반대를 했는데 보통 2, 3층짜리 단독주택이니까. 그래서 이런 걸 싹 개발하고 또 여기 강북경찰서 있죠. 네. 요 뒤쪽도 이렇게 개발해도 되거든요. 이렇게. 여기 수동초등학교 있고 여기 이쪽으로 개발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쪽에가 그 초안산이라고 있거든요. 이쪽에도 다 이거 여기는 지금 이미 아파트 단지고요. 창동 대우 아파트고 그 다음에 여기 이쪽에도 한 단지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강북구청 있고 여기 이제 요 뒤쪽 이렇게 개발할 수도 있고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개발할 수 있고 단지별로 이렇게 묶어서 개발하면은 강북에 아파트 많이 들어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서울 안에 이제 많이 늘겠네요. 공급을 확대할 수 있네요. 근데 이제 여기에 적당히 용적률 풀면은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따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용적률 확 풀어버리면 사업성이 좋아지니까 이익이 나면 적극적으로 하겠죠. 그렇죠? 또 물론 이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긴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기 419 탑 있죠? 네. 419 탑 가면은 이게 이 주변이 먹을 데가 참 많아요. 물가도 저렴하고 여기 우이천 뭐죠? 우이선인가요? 우이전철도 있네요. 이런 쪽도 생겼고 타보지는 못했는데 이런 게 있고 등산하기 좋고 뒤에 강 앞에 산에서 여기 산이 더 높아서 다 보이거든요. 뒤에 하천 흐르고 그래서 서울역 서울 중심지까지 가깝고 그래서 미아리 이쪽에 있잖아요. 이 성암 이쪽에 아파트 새로 들어선 거 있죠. 네. 이쪽이 다 10억이 넘었어요. 미아리도. 그때 가봤더니 여기도 진짜 개발을 다 해가지고 음. 엄청 많이 지었더라고요. 지금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됐더라고요. 자, 어쨌든 오늘의 토크쇼의 주제 강북을 개발하자. 개발합시다. 획기적으로. 그래서 강북 사람들도 주머니 두둑하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자꾸 이렇게 좋은 데 놔두고 뭐 저기 차 타고 막 40km, 50km까지 가서 출퇴근하지 말고 여기서 출퇴근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쵸? 그렇죠. 그럼 젊은 친구들 결혼도 빨리 하고 여가 시간에 남으면은 하천 가서 자전거도 타고 산에 가서 주말이면 등산도 하고 좋잖아요. 그림 그려지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서울에 지금 낙후된 도시는 정말 용적률을 풀어줘야 돼요. 용적률을 풀어주지 않으면 주민들이 반감을 갖는 이유가 내 물건 뺏기고 뭐 얻을 게 없다고 생각이 되니까 얻을 게 없다고 생각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얻을 게 있다. 내가 내 자산 가치가 10억짜리인데 개발되고 나서 20억, 30억 된다. 그럼 다 찬성하겠죠. 그렇죠? 내
자산 가치가 빌라 뭐 3억짜리, 5억짜리인데 아파트 들어서 10억 된다. 찬성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패키지를 뜯어 고치고 그 대신 이제 여기 초안산이니 서울숲이니 여기 지금 장이동이거든요. 안 가봤죠? 네. 이쪽도 가보면 좋습니다. 북서울숲 저는 가봤는데 이런 데는 또 오토바이 타고 가면 딱 제격이에요. 차 갖고 가면 힘들고 자전거 타고 가도 되고 네. 그래서 이렇게 딱 타고 가서 두루두루 보시면 되고 여기 정릉 쪽 안 가봤죠? 정릉은 길상산을 가봤죠. 가봤나요? 여기 보면은 길상산은 이제 가봤죠. 평창동하고 성북동 있는데 좋죠. 네, 여기는 거기는 이제 그 단독 주택들 여기는 그냥 이렇게 놔둬야 될 것 그런 게 같아요. 있더라고요. 아파트 들어서 모양새가 좀 많을 것 같고 네. 고거 주택들 단지로 만들어 놓은 것도 나쁘진 않고 어쨌든 여기 이 교통이 좀 불편하니까 여기는 그냥 놔두고 이런 데 해서 그다음에 최근에 많이 된 게 이제 강북 쪽이잖아요. 저번에 오신 손님이 어디로 갔죠? 여기 응암역. 응암역? 응암역이 거기 아니고 은평구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쪽에 연신내역인 것 같은데 이쪽에 자 이쪽에 가련동 이런 그렇죠. 쪽에 거기는 다 하고 개발하고 있죠, 이제. 이제 여기가 성산동 어디죠? 여기가 이쪽에 성산동? 성산 시형 아, 아파트 성산 시형 아파트. 여기가 있구나. 그리고 올림픽공원 이쪽에 이제 다 하고 있잖아요. 상암 월드컵 주변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수색인가 이쪽에 이쪽도 지금 다 하고 있고 여기 보면 다 있잖아요. 2020년 11월 예정이 다 있죠. 내 친구도 여기 하나 갖고 있는데 한국은행 다닌 친구 이 집 하나 갖고 여기 이제 개발 수색에 기대에 부풀어있던데 어쨌든 이제 강북도 이렇게 많이 개발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는 강북의 시대로 면적을 보면은 강북도 만만찮아 이렇게 보면 그쵸? 그럼요. 그러니까 강북의 시대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정치인들 자 그걸 떠나서 여와 야를 떠나서 우리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이라면 좀 풀어서 규제를 그렇죠. 풀어서 임금 논리나 음, 그다음에 뭐 정당이나 이런 거 보지 말고 정책으로 예, 이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음, 그런 부분을 밀고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좋습니다. 아무튼 제가 한 10년 전부터 예측했던 이 강북구 개발론, 특히 제가 우리 손님들에게 집중적으로 여기를 사두시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밀었던 번동. 그렇죠. 이게 드디어 신문기사에 나와서 제가 그렇죠. 제가 여기 한강지 오고 올 때부터 그때 항상 얘기했거든. 그때 샀었으면. 아, 그때 사라니까. 그때 샀었으면. 그때 저기 아파트 34평짜리가 3억 2천, 3억 3천인데 지금 뭐 근데 8억인데 맞아요. 그때 한 4, 5천 주면 전세 끼고 4, 5천 주면 사놓을 수 있었는데 그럼 그렇죠. 그거 나중에 재개발되어 아파트 쫙 들어서가지고 한 15억, 20억 된다고 생각해봐. 지금이라도 여기 늦지 않았는데 지금은 돈이 없네요. 돈이 없어요? 중요한 거. 뭘 쓸데없는데 지방에 투자하니까지. 아. 왜 팽택 같은 데 투자해가지고. 음, 저기 그 투자로 직접 가셔도 되고요. 네. 저기 저희한테 오시면 오시면 쪽집게 도사님이 저희 축하드립니다. 거래하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쪽에 서로 다 연결돼서 하기 때문에 다 저희들이 알아봐 드리고 또 필요하시면 저희가 소정의 출장료 받고 저희가 같이 가드립니다. 출장료 안 받고 할 수 있나? 출장료는 안 받고? 그죠. 오케이. 아니요, 밥값은 그렇죠. 받아야죠. 그럼. 어쨌든 네. 그 정도 해서 저희들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강북의 시대가 도래해서 이게 서울의 주택 문제가 좀 해소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빈부격차도 별로 없고 네. 원하는 사람은 가급적이면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말 돈이 없으신 분들은 국가가 이걸 사가지고 좀 편하게 잘 살게 그리고 저렴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특히 소녀 가장들 어쩔 수 없는 그런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이런 분들 보호가 필요하신 분들은 낡은 빌라들이라도 사가지고 지금 그런 것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거를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우리 국민들의 지금 행복 지수가 올라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동산하고 입장에서 뭐 돈만 추구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거는 우리 그 균형 발전, 서울 내에서도 균형 발전과 아울러서 우리 서울 시민들이 행복 지수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게 정치인들의 의무고 우리가 세금 내는 이유가 그렇잖아요. 전 세금 엄청 냅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할 수 있어요. 전 자격이 됩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을 좀 잘 해주시길 바라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부동산에 이제 어디쯤 뭐 이렇게 지금 투자 아니면은 그냥 이제 거주를 하면서도 그럼 어디가 좋을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이제 참조하셔서 한번 가셔가지고 둘러보고 그러면 좋을 것 제일 같아요. 좋은 그죠? 방법. 부동산 오면은 부동산 너무 믿지 마시고요. 저도 부동산 하지만 너무 부동산만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 직접 발품을 파세요. 그러신 분들 많아요.
그렇죠. 예, 특히 자기가 가봐야 돼. 가봐야 되고 네. 가서 밥도 뭐 먹고 주변 분위기도 보고 뭐 저같이 걸어서 가실 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오토바이를 주로 타니까 또 자전거도 타고 이렇게 타고 다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좀 생각보다 두루 지역을 많이 아는 편이거든요. 주말에도 이게 주변에 서울 주변이라든가 경기권 이런 데 자꾸 놀러 다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느낌 다니면서 아 얘가 참 산수적으로 흔히 말하는 풍수적으로 굉장히 음, 아늑하구나 좋구나 나중에 얘가 나중에 개발될 만한 요소가 있겠구나 음, 얘가 뭐가 들어서면 참 좋겠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다니면 보여요 이게 돈 될 때가 보여요. 네. 음. 그러면은 다음 2탄 기대해도 되나요? 아니요 오늘은 아니요 저는 이제 오늘 제 미천 다 강북 썼어요. 저는 본능적이고, 여기까지. 이제 네. 제가 그 강북 개발론을 음, 줄기차게 주장했던 사람으로서 오늘 두 개 뉴스 기사가 떠서 음. 기쁘게 촬영을 했습니다. 우리 강북구 국민들 저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또 다음에 혹시 아 여기 괜찮은데 하고 보인 게 있으면 또 알려주세요. 아니야, 그런 거는 자기가 사놓고 주식도 마찬가지야. 아 내가 하고 나서 자기가 그 종목을 다음에 사놓고 때를 기다려야지. 내가 주식 투자할 때 나는 굉장히 종목을 빨리 찍었거든? 네. 빨리 찍어가지고 음, 기다리다가 지쳐, 내가. 어,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게 확 오르는 거야. 그래서 참으면 벌고 그동안 주식은 근데 쉽게 팔거든 또. 그러니까 아파트 부동 미래를 미리 이제 딱 가서 보시는 분들이 제, 있긴 하더라고요. 제 근데 촉이 좀 좋습니다. 아, 옆에 계시는 분. 그러니까 따라하면 되는데 그죠? 돈이 아, 없잖아 근데. 나 그죠? 돈 벌게 해주고 아, 싶다니까. 그죠? 나도 지금 이제 눈이 뜨였는데. 이제 좀 눈 아, 떠있어? 아닌 것 네. 같은데. 쌈짓돈이. 쌈짓돈을 딴 데다 투자해가지고. 아, 어쨌든 아무튼 오늘은 좀 개그식으로 했는데 이제 우리 그 윤석열 후보님이나 이재명 후보님이나 안철수 후보님이나 심상정 후보님들 강북 개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네. 바라는 뜻에서 제가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앞으로 이 서울시에 굉장히 강북의 변화된 모습, 초고층에 그다음에 쾌적하고 기반시설 잘 갖추어져서 우리 젊은이들이 이 아파트, 이 중심지 살면서 그리고 이제 대형 평형도 나오겠지만 여기는 주로 소형 위주로 해서 젊은 친구들에게 많이 공급을 하면 결혼도 빨리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부족하면 서울시에서 아니면 또 이 국가에서 자금을 좀 보조해주고 대출도 해주고 해서 내 집 마련을 쉽게 해서 안심하고 저기 그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해서 좀 인구 감소 문제도 덤으로 해소되지 않을까 그리고 삶의 질도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강북을 개발하면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네요. 여러 저는 그렇게 면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렇네요. 예. 그래서 네, 힘을 어, 실어줍시다. 뭐 그렇다고 뭐 제가 어디 출마한 건 아니니까 제가 어디 뭐 국회에 나간 것도 아니지만 네, 어쨌든 이렇게 우리 그 정치인들께서 이거 좀 신경을 써주시면 많이 좋아지지 그죠.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제가 네, 너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만담식으로 너무 많이 했는데 가끔 이럴 때도 있어야죠. 너무 맨날 제가 너무 무겁게 이야기한다 그런 평들이 많아서 오늘은 좀 톡톡 튀듯이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톡톡 튀었나요? 안 별로 안튈 됐나요? 것 같아. 역시 도사는 무겁게 이야기를 해야 돼. 너무 가볍게 이야기하면 또 이게 이 정도면 신발이 사실 많이 튄 거죠, 사실은. 제 스타일에 의해서 네네. 많이 튄 겁니다. 원래는 제가 좀 그렇긴 묵직하게 하죠. 이야기하는 스타일인데 아무튼 오늘 좀 거슬리시더라도 좀 이쁘게 봐주시고 제가 막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말을 빨리 해가지고 제가 말을 빨리 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그래도 너무 말을 많이 하고 막 중언부언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귀엽게 봐주시고 아 이런 모습도 있구나라고 이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너무 기쁜 나머지 제가 네. 이 신문 기사를 제가 생각했던 생각하고 딱 두 가지가 같이 맞아 떨어져 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네. 한번 갑작스럽게 출근하자마자 붙잡고 이렇게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